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또 한번 이제 다른 회사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 뭐 혹은 테슬라가 그 전에 이런 특허들을 공짜로 많이 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주식이 많이 내렸습니다. 참 통계가 무서운데요. 물론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테슬라 주식이 지금까지 오른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근데 단지 제가 좀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이 S&P 500에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S&P 500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주식들이 높은 확률로 오르다가 S&P 500에 이제 들어간 게 확정된 이후로는 그 조정을 받는다는 통계, 많은 주식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아닌 주식도 있습니다. 이건 확률적인 문제지만, 근데 테슬라도 그거를 좀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기사가 애플이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물론 애플이 내부적으로 타이탄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2024년이니까요. 앞으로 4년 뒤니까 이건 모르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애플이 아주 배터리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상태일 테고, M1 칩, 지금 제가 맥미니를 쓰고 있는데 이 영상조차도 맥미니로 편집하는데 기가 막히죠 진짜. 애플이 반도체 쪽도 모르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주행 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더 자세히 업데이트하기로 하고요. 그런 요인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의 메인 뉴스인 이거 슈퍼차저를 열가입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이제 마치 이제 오픈인 것 양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나와서, 그리고 이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왜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테슬라의 특허라든지, 이거는 확대 해석하면 특허까지도 좀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물론 특허가 아주 시간이 오래되면 풀리긴 하지만, 지금 슈퍼차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요. 이 테슬라 슈퍼차저는 다른 회사들이 쓰기가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 특허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야?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특허를 많이 풀어줬다고 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테슬라가 이 슈퍼차저를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건데, 왜 남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일종의 이미지 마케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너러스한 면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지만 실상은 이걸 가져다 쓰면 거의 불가능한 정도뿐만 아니라, 이 기사 내용이 좀 충격적이어서 갖다 쓰는 건 완전히 terrible 딜이라는 거죠. 아주 안 좋은 딜이라는 겁니다. 이분도 이게 공짜여도 안 된다,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특허들을 보면은 굿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표면상은 특허들이 대부분 오픈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파인 프린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악마는 무슨 디테일에 있다, 이런 데 해당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파인 프린트를 제가 전에도 얘기는 했었죠. 이런 파인 프린트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미국에서는. 그럼 이런 조건들을 보면은 특허 공짜는 맞습니다. 공짜는 맞는데, 이걸 가져가더라도 테슬라한테 뭔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로서 이거를 침해한다든지, 테슬라한테 뭔가 against 테슬라에게 뭔가의 이런 피해를 입히면은 공짜가 아닌 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걸 경쟁사가 어떻게 가져다 쓰라는 겁니까? 경쟁 회사인데 공짜로 가져가도 되는데 나한테 피해가 나게끔 가져가면은 그건 공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니죠, 이거는. 플러스 더 조항들을, 그러니까 파인 프린트가 무지 깁니다. 그래서 저같이 법을 모르더라도 이래서 기사들을 읽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미 이런 변호사들이나 이런 걸 취재해서 다 그런 거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멋있게 기사를 써주시니까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어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스토리도 여기 좀 적혀 있는데, 설령 GM이 테슬라의 이런 특허를 썼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GM의 파트너까지, 그러니까 이 특허에 묶여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OEM까지도 이 특허는 영향을 미치도록 파인 프린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 특허는 쓰기가 경쟁 회사한테는 힘든 거죠. 경쟁 회사가 아니고 무슨 연구용이라든지 요즘 그래서 미국에 이런 특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 걸어놓고도 나는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나 세계를 위해서 공짜로 풀었어요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와 경쟁 상대는 사실상 못 가져가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이라든지 뭔가 다른 용도, 테슬라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당연히 테슬라 특허는 다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 건 가능한데 이게 이해관계가 생기면 그게 공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회사들이 이래서 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유럽이라든지 옛날에 해프닝도 있었죠. 그 유럽에서 다른 회사 차량들이, 전기차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충전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 생각엔 유럽에서 많은 보조금을 쓰고, 그리고 유럽은 포트를 강제로 다 통합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기차들이 한 포트를 쓰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조금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뭔가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오픈하는 해프닝이라든지 차차 오픈할 수도 있겠죠. 혹은 요즘 제가 전에 그런 1600km를 가는 이제 솔라셀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아주 익스트림하게 에어로다이나믹을 극강으로 밀어붙인 앱테라도 지금 아직은 지금 예약도 받고 곧 이제 생산돼서 내년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그 회사 차들도 슈퍼차저가 그때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워낙에 이 차의 효율이 좋아서 심지어 110V로 충전해도 몇십 마일 가는 정도로 시간당 그렇게 충전되지만 이 회사도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게 뭔가의 비용과 이런 것들을 지불했겠죠. 그래서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쓰려는 움직임들은 있으나 메이저 이런 어떤 레거시 회사들은 전혀 움직임이 이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테슬라가 이런 CCS 타입의 이제 어댑터를 출시했죠. 근데 이게 지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재밌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구매를 못하고 한국에는 이걸 팝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CCS 어댑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테슬라 차량을 더 팔 수 있게 도움을 주니까 이런 어댑터를 아무래도 전 출시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가 듣기로는 슈퍼차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한테 득이 되니까 아마 이런 걸 만들었겠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걸 안 팝니다. 제가 한국 가서 이거를 사와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물론 미국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만큼 좋은 네트워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안 푸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열심히 깔고 있는데 일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혀 지금 미국에는 이걸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특허가 공짜라고는 표면상 얘기하지만 절대 공짜가 아닐 뿐더러 이거 테슬라도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댑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만들고 팔지만 그건 역시조차 그 해당되는 나라에만 팔지 아직 미국에선 어댑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 회사들의 그런 충전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의외로 그런 충전 속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런 상호 유기적으로 그런 충전 환경과 차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전기차는 아직 배터리 혁신이 그렇게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그래도 내연기관 대비 여전히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400V니 800V니 자꾸 결국 소비자는 빨리 충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 최근에 이 리비안 같은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내용으로 이 CEO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전기차에 올인하는 회사들은 다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곧 여기에 이제 픽업 트럭과 이제 SUV들이 출시될 텐데 역시 충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지금 이미 이제 깔기 시작했고 확실히 이렇게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회사들이 깔면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역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